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5가지 뉴스들 꼽아왔는데요. 외신들은 어떠한 기사에 집중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Jobless claims fall, pointing to still tight labor market.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8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한 수치고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는 1만 5천 건 증가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나타난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셀 거티어리 BMO 캐피털 마켓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외신에서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집중을 했는데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168만 건으로 직전보다 2만 건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대기업들의 인원 감축 소식과는 정반대라는 부분을 CNBC는 조명을 했는데요. 스튜어트 호프만 PNC 수석 경제고문은 올 겨울 말에는 초기 청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짚어줬습니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온전히 떠난 이후에야 이런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해고 발표 이후 몇 주 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한 겁니다. 또 고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꽉 막힌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혜택을 찾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점까지 짚어줬는데요. 이번에 고용시장 자체가 견조하게 나온 것은 맞지만 최근에 인원 감축 활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이 결과가 앞으로는 더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고용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S GDP rose 2.9% in the fourth quarter, more than expected even as recession fears loom.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GDP 성장률 역시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인 2.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 건데요. 이로써 지난해 미국 경제는 1분기와 2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닫고 나서 이제는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연간 GDP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상무부는 밝혔는데요. 이에 CNBC는 이번에 상승세와 관련해서 원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사 코멘트 살펴보시죠. 소비자들의 증가와 함께 민간 부문 재고 투자, 정부의 지출 및 비주거 고정 투자의 증가가 GDP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작동을 하면서 GDP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The European Central Bank says it'll stay the course on rate hikes, but it's not clear for how long. 네, 유럽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금리 소식입니다. ECB가 금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밟게 될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의 시차를 고려를 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경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CNBC는 어떠한 의견을 조명했는지 기사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ECB 관찰자들의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봤습니다.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위원은 이번 주 초 중앙은행이 3월 회의 이후에 구체적인 금리 움직임을 사전에 약속해서는 안 된다며 3월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CB에서도 긴축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이 긴축 움직임이 어느 정도 동안 지속이 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이사의 발언을 살펴보자면 3월 FOMC, 3월의 회의가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필요한 조건부 가이던스를 시장에 제공하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존을 해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운 경제 진전에 대해서 이 파네타 이사는 또 한 번 발언을 덧붙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좋은 소식들이 조금 있다면서 경제를 강타한 공급 충격이 최근 몇 달 동안 역전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불안하게 낙관적일 수 있지만 신중을 해야 하고 또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 3월 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따라서 ECB에서 긴축 움직임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을 할지와 관련해서 3월 회의 결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lon Musk says the Chinese automaker will likely be second to Tesla. They work the smartest.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관련되어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 보겠습니다. 머스크 CEO는 전날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중국팀이 시장에서 이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업체가 테슬라에 이어서 2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지난 2021년부터 이어왔는데요. 지난 2021년 중국 자동차 업계 근로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가동에 나선 중국 사업부에 대해서도 새벽 3시에도 밤새워 일을 한다면서 이 중국 업계에 대해서 추켜 세우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머스크는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도 일축했다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머스크는 여전히 수요가 많고 또 1월 현재까지 받은 주문은 생산량의 2배로 회사 역사상 가장 많다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워낙에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켜 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머스크 CEO가 최근에 수요 둔화와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을 일축시켰다는 부분까지 외신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Smartphone shipments plunged to a low not seen since 2013, their largest ever decline. 네, 스마트폰 출하량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가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3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줄어들었는데요. 주요 기업별로 봤을 때는 샤오미가 23.3%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또 비보가 18.9%, 삼성전자가 15.6%, 그리고 애플이 14.9% 하락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한 해 출하량은 12억 1천만 대로 전년 대비 11.3% 줄어들었고요. 이는 10년 만에 새로운 최소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DC의 나빌라 포팔 리서치 이사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연말 휴가 시즌을 포함하는 4분기에 이처럼 감소한 사례가 없다면서 출하량 감소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애플 생산 시설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발생했던 이 시위 사태가 4분기 출하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10년 만에 새로운 최소량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와 이런 대표적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외신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